예, 투자를 하면서 뭐 그렇게 편했던 날이 많지는 않은데 또 장이 어려워지네요. 김장렬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과 함께 이번 주 또 핵심 이슈들 점검하면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급등했다 급락했다. 그죠? 그러게요. 이럴 때 이 예전에 투자의 구루들은 그럴 때는 안전벨트를 단디 매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게요. 당장은 오늘 밤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 있어요. 네, CPI. 다음 주에 9월 FOMC 그렇죠. 관전 포인트 알려주십시오. CPI 넘버는 벌써 경계감이 한껏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CPI 지금 넘버도 넘버지만 유가 오르는 거에 대한 지적이 많은 것이 가장 큰 성이고요. 그리고 지금 호재로 받아들여지기 좀 역부족인 그런 상태. 유가, 호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힘의 좀 어떤 탄력의 부족 이런 게 가장 큰 거라고 보여서 아무래도 오늘 내일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에 대한 시각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갈리고 있어요. 네. 갈린다는 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불안하다는 걸 반영하는 것 때문에 그 다양한 시각을 잠깐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 주말에 나온 건데 미국채 10년물이 뭐 4.3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4.75%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래 당초에는 미국채 추천을 많이 했는데 의견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4% 정도로 수렴해서 연말을 맞이할 거라 봤는데요. 유가 상승. 그래서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이기 어렵고 또 엔화가 좀 강세로 돌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유감스럽게도 기존의 자기네 예상이 틀릴 가능성이 커져서 지금 추천하기는 어렵고 좀 더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한 시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시는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JP 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 이분은 원래 이분이 뭐 잘 맞지는 않으니까 뭐 어느 정도 있다고만 드시면 되는데 최근에 좋은 거는 경제가 좋은 거는 좋지만 이게 뭐 수년 동안 계속 고고할 거다 이렇게 믿는 것은 빅 미스테이크일 것이다. 이래서 경계감을 좀 불러일으킨 거죠. 돈을 많이 썼고 전쟁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뭐 술 취한 선원처럼 지출했다 이런 거에 대한 행오버 이제는 숙취 해소가 좀 필요한 과정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굿뉴스, 배드뉴스가 배드뉴스, 굿뉴스니까 실업률 올라가고 임금 상승 둔화되면 굿뉴스죠. 배드가 굿뉴스인데 그것도 사실은 만약에 11월, 12월 이후에 미국이 소비 여력 자체가 탄력이 떨어지면은 지금까지 굿뉴스, 배드뉴스, 배드가 굿뉴스이 아니고 배드가 배드고, 그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일한 긍정적인 거는 이런 거죠. 우리 그 닉 티미라우스라는 기자가 월스트리트저널에 그렇죠. 예전 오늘 임박했는데 그저께 코멘트한 게 연준도 고민하고 있다.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보험성으로 인상하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보는데 지금 보니 지표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가 나오다 보면은 괜히 인상해놓고 나중에 다시 돌이키려면 오히려 그것이 비용을 들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성 인상 자체가 예기치 않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디케이션이 주는데 지금은 이게 말이 안 맥히고 있어요. 경계감이 높아서 이런 측면을 본다면은 장이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좀 긴장하고 와치하는 모드에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보는 거는 내일 CPI 오늘 밤이죠. CPI 넘버도 중요하지만 내일이죠. 내일 저녁에 나오는 미국의 그 자동차 노조의 파업 여부 우리는 그 임금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잠정도 나왔는데 그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임금에 대한 좀 둔화가 좀 필요한데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월마트 같이 서비스 쪽에서는 임금 인상이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요. 연초만 하더라도 월마트 같은 경우에 뭐 시간당 최저임금을 17%까지 올렸다는 기사가 불과 7개월 전인데요. 8개월 전인데 지난주 나온 기사는 신입 임금은 삭감한다. 무조건 자체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불과 6개월 사이에 7개월 사이에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서비스업이 좋은데 자동차 업체가 지금 4년간 40% 임금 인상을 가지고 지금 타협안을 데드라인 하는 게 내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것도
그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둔화되는 기대를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 많은 것인지 그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CPI와 이런 것까지 확인하려면 주말까지 가봐야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매크로는 어려운데 그나마 시장에서 이제 좀 비빌 언덕은 IT, 그 다음에 AI 모멘텀 관련된 반도체 이런 건데요.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에 확 관심이 가 있다가 테슬라가 지금 네. 다시 급부상하면서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요. 네, 네. 관련된 영향, 그 다음에 또 관심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영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것이 임팩트가 단기로 끝난다면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네. 오늘도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인가요? 모바일 디램 가격이 10% 상승 기사가 나오지 20% 않았습니까? 올렸다는 네. 기사가 있었죠. 네. 그 기사에도 반응을 이 정도로 반응을 못한다는 거는 시장이 굉장히 나빠다는 거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겠으면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전은 얘네가 자율주행차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슈퍼컴퓨터인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컴퓨터 말고 내부적으로 중앙 컴퓨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엄청난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하기 전에 이 칩이 이 프로세스, D1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파워를 생각하면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전기차 판매를 200만 대 한다, 2천만 대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1년에 평생 동안 업데이트 하는데 자율주행차를 앵커님이 1,000만 원, 2천만 원 가져가면 몇 대나 이런 슈퍼컴퓨터를 활용하는 FSD를 구독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2천만 대, 3천만 대 중에서 한 30-40% 정도의 자동차의 FSD, Full Self Driving 소프트웨어가 그쵸, 장착이 되는 거죠. 구독으로 아니면 평생 구독료로 이렇게 장착되면은 여기서만 영업이익이 한 20조에서 30조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차량 판매로 붙는 영업이익의 한 거의 반, 최소한 30% 이상 되는 게 우리 서비스, 마치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가 똑같이 자동차에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PER이 한 25배, 30배 하면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370불에서 450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모건 스탠에서 주장했던 400불도 이 범주 안에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한테는 긍정적이고 더 중요한 건 여기도 메모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메모리한테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 화웨이 이슈가 좀 있었고요. 네. 하이닉스도 부담이 있었는데요. 반도체 이슈 좀 정리해 주시면서 간밤에 이제 애플이 신형 아이폰 그렇죠. 아이폰 15를 공개했는데 네.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그 화웨이하고 중국 정부가 초를 친 거죠. 예, 딱 거기 맞춰가지고 화웨이가 애플이 중국에 익스포저 된 거는 한 20%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확히는 아이폰 신제품은 더 비중이 높아요, 사실은. 20% 더 나왔는데 대충 20%를 가정하고 애플이 아이폰에서 받는 매출의 비중이 한 55%니까 20% 비중, 20% 중국한 비중이 만약에 반토막 난다 하면은 전체 매출의 한 5.5% 정도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 빠진 거기 때문에 반토막 난다. 중국에 파는 게 원래 한 1,000만 개 있었다, 2천만 대 있었다. 반토막 난다는 걸 감안한 거거든요. 더 빠진다는 거는 이게 일파만파 가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대충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한테 입장에서는 화웨이에 들어가는 제품에서 우리 D램이 반도체가 쓰이느냐 이거죠. 여태까지는 못 쓰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께 쓰인다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제재를 받을까 봐 걱정인데 문제는 애플이 중국에서의 위치가 낮아지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그거를 화웨이가 대체한다 그러면 화웨이로 들어가는 우리 D램은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아니 아까 삼성전자에서도 아까 삼성전자가 이제 모바일 쪽으로 네. 이제 공급 가격 올린 것 같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네, 네. 중국 업체들이 많던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중국 업체들도 할 수 있는데 화웨이는 제재가 돼서 이쪽으로 하면 안 별도죠. 되는 거고. 화웨이는 안 되는 게 19년 네. 말, 20년부터 했기 때문에 화웨이는 안 되고요. 예. 오포, 비보 이런 그러니까요. 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화웨이 만약에 애플이 못 나가서 그 비중을 화웨이가 다 가져간다 하면은 그죠? 그만큼은 디램 낸드한테 부정적인 거.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는 그 효과하고 지금 상쇄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오늘 장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모바일 디램 가격이 이맘때 올라가게 돼 있었는데 원래는요. 그것은 감산 효과거든요. 수요가 엄청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산 효과는 지속적으로 감산을 지속하면 계속적으로 가격은 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5%냐 3%냐 8%냐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히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
삼성하이닉스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빠지는 흐름보다는 버티면서 올라가는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보신 그 흐름은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여전히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경계감에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높은 금리나 긴축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데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유가 상승이라든지 악재까지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망하고요.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전략 좀 세워주세요. 일단 포인트는 조금 길게 보면요. 추석 전후까지는 추석 직전까지는 아주 쉬운 장은 아닙니다. 매우 어려울 수도 있고요. CPI 넘버가 예상 밖으로 낮게 나오면 지금 최근에 조정받은 만큼 반등은 되겠습니다만 네. 그거 갖고 충분치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유가가 지속적으로 높은 고공행진을 하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고요. 일단 기대하는 건 반도체 가격의 상승 기대가 좀 눈에 보였기 때문에 좋은데 이거 역시 각도는 확인해야 되는 게 있고요. 금리는 11월 달에 오를 가능성이 11월 1일이죠. 이번 FOMC 다음 주 말고 그때까지 금리가 안 올라간다는 기대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은 다소 진한하게 갈 것 같아요. 지극히 어려울 수 있고 어렵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경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동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을성 있게 그다음에 유연하게 과감하게 결정하면서 또는 결정되기 전까지는 매우 참을성 있게 버티는 그런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 그래서 결론을 듣고 싶었는데 어쨌든 지금 인내가 필요한 구간이고 예, 유연하게. 이거는 방송에서 어려운 얘기인데 네.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 하는 얘기는 자신 없으면 현금 50% 가지고 있는 네. 것이 맞다. 네. 그래야지 추석 직전에 뭐가 나오냐면은 27일인가 28일인가요? 마이크론의 실적을 발표해요. 네. 그게 저희한테 매우 중요한데 추석 직후에 발표되기 때문에 추석 직전에 그걸 미리 예측해서 포지션을 취할 수 없다는 것 측면에서 철저히 주가가 내려갈 때 그러니까 오늘 같이 보면 어저께도 마찬가지죠. 장중에 상고 하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올라갈 때 따라가면 안 되고 뒤에 막 빠질 때 잠깐 트레이딩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최소한 며칠 또는 이번 달 내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최근 시장을 둘러싼 매크로 이슈와 함께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